개입하고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민간인 여론조작 부대를 운영해왔습니다. 일명 알파팀인데요. 이 알파팀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2009년 1월 20일. 알파팀을 이끌던 김성욱 씨가 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진과 함께 철거민을 비하하는 글이 담긴 문서를 첨부합니다. 철거민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시위꾼이라고 주장한 이 글은 알파팀을 통해 당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첨부했던 한글 문서 작성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씨의 아이디였습니다. 알파팀의 일부 팀원들은 해체 이후에도 인터넷 극우 성향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왜곡된 주장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외벽이 천막으로 돼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가 편지를 통해 양심 고백한 내용이었는데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였던 오용석 씨는 지난해 폐암으로 숨지기 전 양심 고백 편지를 통해 2층 백고리 쪽 외벽이 천막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SBS가 지난달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해수부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선체가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일본에서 세월호 선체를 수입하기 전 사진입니다. 2층 외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항할 때는 천으로 가려놓은 벽이 분명히 보입니다. 국내로 들여와 외벽을 천막으로 만든 게 확인된 겁니다. 최순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세는 자신이 아닌 고영태 씨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 없는 분이라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동복 수위가 덥다며 검은색 사복을 입은 최순실 씨는 피고인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최 씨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의리와 신의로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려 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사심 없는 분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최 씨는 본인의 혐의를 두고선 고영태가 실세, 나는 허세 노릇이었다며 재단 관련 일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고영태, 차은택 등이 자신들이 한 일을 뭉뚱그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말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감사원이 소속 직원의 결혼 소식을 피감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SBS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여성 감사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한 사무실에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알림이라는 제목의 팩스에는 감사실 직원의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것과 함께 많이 와서 축하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팩스를 보낸 곳은 지난달 13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 출신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를 물어와 팩스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공소장에 적시한 박근혜의 뇌물 액수는 총 590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의 발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체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에서 박지원 대표는 호남 차별론을 주장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호남이 차별을 안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대표 발언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우파 단체인 한국자유연합 설립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 부대인 알파팀을 운영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알파팀의 조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한겨레에 리더인 김성욱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김성욱 씨는 2009년 알파팀원에게 한국자유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김성욱 씨,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요.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라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제명 또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되면 재심 절차를 거쳐서 당원권이 회복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어제 구속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적시한 박근혜 뇌물 액수가 590억이 넘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았지요. 검찰은 롯데가 돌려받은 70억도 박근혜가 받은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박근혜와 독대하면서 면세점 허가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재단에 70억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는 SK에다가 K스포츠재단에 90억을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재판에서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6년 초 박근혜가 재벌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가졌는데 검찰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개회관을 총수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이를 부인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본인은 조력자일 뿐 차은택과 고영태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전 민정수석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지요.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에 대한 보강 수사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우병우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합니다. 그렇죠. 국민 눈치가 있으니 기소는 안 할 수 없고 결국 기소장을 헐겁게 만들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하겠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길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7월 긴급 신고 공동관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경찰이 신고부터 현장 대응까지 자동으로 공조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탄생 배경에는 3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초 신고가 119로 접수됐지만 해경과 소방의
출동 지리형이 내려지기까지는 5분 25초가 소요됐습니다. 만약 같은 신고가 지금 접수된다면 출동 지리형까지 1분 50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 그리고 자영업자의 절망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계층 상승 사다리 인식 조사 결과인데요. 40대의 90%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 8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83%도 계층 상승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87%가 계층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를 실시한 2013년의 결과보다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1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소속 대학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자들의 외부 장학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혐의입니다. 식품공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2억 5천여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대학원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일부 계좌로 모아놓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죠. 또한 해당 교수는 학교와의 소송을 준비하라며 소속 대학원생에게 1년 동안 폭언과 인격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원생은 자퇴했다고 하고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학생들이 SNS에서 맺은 친구들과 현실에서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30%는 SNS 친구의 절반을 오프라인에서는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SNS로만 유지되는 인맥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은 대학생의 70%에 달했습니다. 한편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